이전에 학습하려고 하는 내용은 앞 시간 끝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무한대에서의 무한극한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x가 플러스 무한대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 fx도 플러스 무한대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를 통틀어서 무한대에서의 무한극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식으로 본다면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x가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등으로 갈 때 fx가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등을 나타낼 때 통틀어서 무한대에서의 무한극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예문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교재 예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x의 3승의 극한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의 3승의 극한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간단한 함수죠. x가 무한대로 가면 x의 3승도 계속 커질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무한대로 가는 것을 3번 곱했으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커질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을 3번 연달아 곱한 거예요. 2번 곱했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지만 홀수번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쪼로 무한대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놨던 x의 3승의 그래프를 시각적으로 보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y = x의 3승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요. 우리 교재에 있는 그래프예요. 또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의 3승 그래프를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극한 무한대일 때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각각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를 그런 예문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림으로 봐도 알 수 있고 식으로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이어서 x의 3승의 그래프하고 2의 x승의 그래프를 서로 비교해 놓은 것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x승도 무한대로 갑니다. 즉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2의 x승의 그래프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데요. 우리는 앞 시간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할 때 2의 x승의 그래프는 0으로 간다는 것을 확인했었죠. 이제는 플러스 무한대로 할 때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방금 전에 x의 3승에서 x가 무한대로 할 때 이거 무한대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근데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이 그래프에 대소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두 군데 점에서만 서로 간에 교차하게 되고요. 이제 요 점 이상이 될 때 여기 보면 1, 2, 3, 4, 4고 사이는 어떤 특정한 점에서 이 두 개의 함수값이 같아지지만 요 값보다 큰 x에 대해서는 2x승의 그래프가 x의 3승보다 훨씬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x가 무한대로 할 때 무한대로 가지만 2x승이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런 거 계산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승 마이너스 x의 3승의 극한을 구하시라고 했을 때 보통 이것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이긴 하지만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특정한 점 이 값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가면서 편차가 더 커져요. 이 편차가 커지니까 앞이 뒤에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예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얘와 비슷한 문제이긴 하지만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예요. 얘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였지만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했었거든요. 사실 얘도 여기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통해서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y = x의 제곱은 이렇게 생겼고요. y = x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럴 때 이게 서로 같아지거든요. x의 제곱 함수하고 x요. 1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보다시피 x의 제곱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니까 무한대가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교재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기를 이렇게 써도 됩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를 묶어내면 x-1이고 무한대고 무한대에서 1 빼봤자 무한대니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라고 바로 판단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어서 예제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1번.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 분의 x의 제곱 플러스 x의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자, 여기 보다시피 분모의 가장 높은 차수로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분모의 가장 높은 차수로 나눠서 본다면은
다음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x로 나눠버리니까 x분의 3 마이너스 1분의 x로 다 나눠서 생각하니까 x 플러스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x로 나눈 것 뿐입니다. 자, 이제 x분의 3에 x가 무한대로 하니까 0으로 가죠?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이거 마이너스 1이 있었고 x 더하기 1에서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에다 1 더해도 무한대.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예제 1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2번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x에 관한 고차함수입니다. 차수를 세어보면 8참수군요. x에 관한 8참수인데요. 사실 우리는 1참수나 2참수 또는 뭐 3참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만 보다시피 8참수라면 되게 복잡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라면 우리가 손으로 그린다는 것은 매우 힘든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 우리는 사실 이 문제를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인수분해가 되어 있잖아요. 이와 같이 고차식이 잘 인수분해 되어 있다면 우리는 필요하다면 X축이 어디를 칠하는가 Y축이 어디를 칠하는가 그리고 이와 같이 극한 같은 걸 몇 가지를 계산해 보므로 해서 그래프를 대략적이나마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으니까 이 값을 0으로 하는 값들을 다 찾아보면 x = 1과 x = 마이너스 1, x = 2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y가 0이 되는 것은 x축을 통과하는 점인데요. 보다시피 2라는 점 여기 있고요. 그리고 1이라는 점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x축을 통과하는 점을 x절편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x절편이 세 군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y축을 통과하는 점을 y절편이라는데요. y절편을 구하려면 x 대신 0을 대입하면 됩니다. 0을 다 대입하고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쯤에다 마이너스 16을 표시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조사를 해보면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얘네들 모두가 다 양수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여기는 짝수수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데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홀수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것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 빼봤자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전체는 플러스 무한대. 그래서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도 플러스 무한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플러스 무한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대략적이나마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그래프는 우리 교재에 있는 이 그래프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정확하게 그려놓은 그래프고요. 어림잡아서 대략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저자가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결국 우리는 저 뒤에 가서 4장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조목조목 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점근성 같은 거라든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각각의 절편을 구하는 문제 그리고 극한을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그래프를 나름대로 그리기가 수월합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음 절에서 미분계수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미분계수를 통해서 접선의 기울기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것이고 또 저 뒤에 가서는 극대, 극소 이런 것들을 알아보므로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만이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을 교재 4장 후반부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이렇게 절편과 극한만으로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극한에 대한 엄밀한 정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일정한 상수값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치 앞에서 입실은 델타는법을 이용해서 증명했던 것과 비슷하게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x가 한없이 커질 때 함수 fx가 일정한 상수값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이런 말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그림을 보세요. 교재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제 x가 한없이 커질 때 이 그래프가 일정한 상수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 fx가 일정한 상수값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그림을 여기다 따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가 L이라고 볼게요. Y = L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가
뭐 아무나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우리는 여기에서 x가 fx하고 l 사이의 간격이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여기 보다시피 임의의 어떤 입실론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자, 여기가 l이었을 때 l의 요만큼은 입실론, 아래쪽도 입실론을 잡아보겠습니다. 마치 입실론 델타노법에서 했던 것처럼 입실론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이제 수평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평선을 그었을 때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로 여기가 되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여기가 n이라 보겠습니다. x가 n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림을 보세요. 이 n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가 요 파란색 띠 안에 쏙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요 입실론 간격을 먼저 정해놨을 때 요 띠 안에 다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설명한 것처럼, 자, 어떤 입실론이 하나 정해졌을 때 그 0보다 큰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보다시피 fx하고 l 사이의 간격이 입실론보다 작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 안에 있는 x가 하나 있을 때요, 요 안에 있는 x에 대한 함수값이 여기가 바로 fx거든요. 이 fx하고 l 사이의 간격이, 요 간격이 입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그런 조건이 뭐냐면 x가 어느 특정 n보다 클 때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는 n이 존재할 때 x가 한없이 커질 때 fx는 l에 가까워진다라고 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입실론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꾸 줄여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입실론을 더 줄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입실론을 반을 줄여버리겠습니다. 입실론을 반으로 줄였어요. 자, 이렇게 입실론을 반으로 줄이면은 이 n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손을 그리다 보니까 약간 삐뚤삐뚤합니다만은 여기쯤이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또 다른 n을 찾을 수 있죠. 이 n보다 더 큰 x에 대해서 요 보라색 띠 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입실론을 자꾸 줄이면 이 n은 자꾸 저 무한대 쪽으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러한데요. 요 입실론 간격하고 아래쪽의 입실론 간격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사로 봐도 좀 여기 두껍죠? 여기 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좌표축을 그려놨을 때 처음에는 여기가 n이었었는데 이 간격이 더 줄어드니까 더 오른쪽으로 가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과 똑같이 오른쪽으로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입실론이 하나 정해졌을 때 어느 특정한 상수 이후부터 바로 요 띠 안에 쏙 들어오게 되는 것이 나타날까 하고 봤더니 이 첫 번째 그림은 여기서부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입실론을 더 줄여버리니까 조금 더 요 같은 칸을 맞춰서 보세요. 같은 칸을 맞춰서 봤을 때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갔죠. 만약에 요 입실론을 더 줄여버리면 당연히 더 오른쪽으로 n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줄어들면 얘는 자꾸 오른쪽으로 가서, 즉 무한대에 자꾸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 n이 자꾸 오른쪽으로 무한대로 가게 되면 덩달아서 이 안에 쏙 들어가게 되는 입실론 값은 더더욱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얘를 줄이면 얘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 말은 곧 n이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함수 fx는 전부 다 l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면 반대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입실론에 대해서 x가 n보다 작으면 fx-l의 크기가 입실론보다 작게 되도록 하는 그런 n이 존재한다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할 때 fx의 극한은 l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역시도 그림을 보면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왼쪽으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서 이 함수 fx가 일정한 상수를 l로 놓은 거예요. 그럴 때, 자, 만약에 이 입실론 간격을 더 줄이면 당연히 n은 더더욱 왼쪽으로 더 갑니다. 그것을 역시 형상시켜서 표현해 보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이제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 한번 생각해 보아요. 지수함수. 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 보겠습니다. 2의 x승 그래프가 있었는데요. 앞에서도 우리가 봐왔던 그래프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주어진 함수 2의 x승의 극한값은 0으로 가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극한이 0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입신호를 처음에 잡아요. 입신호를 요만큼 잡았다라 볼게요. 요 터울이 입실원이에요. 입실원만큼 잡았을 때, 자, 지금 보면은 어떤 특정한 n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n을 생각하세요. 그럼 이 n보다 작은 x에 대해서는, 이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바로 fx가 됩니다. 여기가 극한값 0이었었고요. 그런데 fx하고 이 극한값 사이의 간격이 요 파란색 입실원보다 작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n보다 더 작은 x에 대해서는 언제나 바로 요 부동호가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n보다 더 작은 x에 대해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입실원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입실원을 더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입실원을 더 줄여보겠습니다.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입실원을 훨씬 더 줄여보겠습니다. 이제 실수로 그릴게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훨씬 더 작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폭이 더 작아졌죠? 아까는 파란색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초록색으로 요만큼이 입실원이에요. 입실원 폭이 훨씬 더 작아졌습니다. 이때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번에는 여기서부터잖아요. 여기서부터. 아까는 여기에 n이 있었는데 이번엔 여기에 n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n보다 작은 x에 대해서 함수값이 0에 속 들어옵니다. 따라서 입실원을 더 줄이면 줄일수록 자꾸만 이 n이 마이너스 쪽으로 무한대로 갑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수록 이 fx는 극한값에 자꾸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 이 식의 기호표기고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x가 플러스 무한대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 fx가 일정한 상수값에 가까워지는 것을 기호로도 그림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제 13번의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사용하여, 즉 컴퓨터 그래픽의 도움을 받아서 x가 어느 특정한 상수보다 클 때 이 함수하고 0.64의 차가 0.1보다 작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만족하는 n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직접 계산할 때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에서 이걸 뺀 게 0.1보다 작다는 얘기는, 자, 저 식을 fx라 놔볼게요. fx, 요 식을 fx라 보겠습니다. fx 마이너스 0.6이잖아요. 그리고 이 값의 크기가 0.1보다 작다는 얘기인데, 이 부등식을 풀면 되겠네요. fx 마이너스 0.6이 플러스 0.1보다 작고 마이너스 0.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양쪽에 0.6을 다 더하면 fx가 0.7보다 작고 0.6을 더했으니까 0.5보다 커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잡하게 생긴 이 함수의 그래프를 만약에 우리가 그렸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 그래프가 0.5하고 0.7 사이에 있도록 하는 n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 자, 이제 그래프의 크게 확대한 거예요. 5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분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가 요 빨간색 모양의 그래프였는데, 자, 여기가 y축이고요. 자, 지금 교재의 그림을 보면 가로, 즉 x축은 되게 압축을 시켜놓고요. y축은 그냥 요 간격이 1이에요. 여기가 x축, 여기가 x축이군요. 여기가 y축이고 이 간격이 1에 불과합니다. 얘는 줄이고 얘는 늘렸다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한 칸이 1이에요. 1, 2, 3, 4, 5, 6, 7. 여기가 수선해 발려니까 7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세요. 7보다 큰 x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x들이 이 함수값이 0에 쏙 들어오죠. 요 띠 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그런 n을 찾으라는 얘기였는데요. 물론 계산기의 도움이 필요했던 문제고, 이거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파악하라는 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면 대략 요 x값의 좌표를,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거는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x좌표 얼마, y좌표 얼마를 다 이렇게 수치화시켜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림잡아 7보다 큰 x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요 부등식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예제 14번의 문제를 볼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까 했던 거죠. 우리는 엄밀한 정의를 살펴봤었는데요. 이렇게 x가 어느 특정한 n보다 더 크면 fx-l의 크기가 입실론보다 작아지게 되는 그런 n이 존재한다면 극한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예제 14번에다 적용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제 14번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게 fx고 이게 l이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다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잡는 입실론은 임의로 잡죠. 임의의 또는 모든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임의의 양수의 입실론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정수 n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수, 큰 정수 n보다 더 큰 x에 대하여 함수 fx가 x분의 1이에요. 함수 fx가 x분의 1이고 극한값이 0이었는데요. 자,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처음에 정해졌던 입실론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이 정수, 아주 큰 수, 뭐 꼭 정수가 아니라도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정수라 얘기를 했군요. 그냥 정수가 아니라도 돼. 이미 큰 양의 실수이기만 하면 돼요. 이것을 만족하는 아주 큰 수 n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야만 합니다. 존재함을 보이자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얘를 풀려고 하는데요. 지금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있거든요. x가 플러스 무한대로 하니까 당연히 x는 양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x가 양수이므로 절대값을 굳이 씌울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x분의 1 마이너스 0의 절대값은 다시 보면 그냥 x분의 1이에요. 이게 양수니까요. 자, 근데 이 값은 여기 보다시피 대문자보다 더 큰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x분의 1은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이걸 뒤집어 놓으면. 그래서 우리는 뒤집어 놓으니까 n분의 1보다 당연히 작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x분의 1 마이너스 0은 실제로 입실론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n분의 1을 입실론으로 보면 충분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입실론을 n분의 1이라 보자는 얘기입니다. 즉 n은 입실론분의 1이라 놓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n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 만약에 입실론이 100만분의 1이었다면 100만분의 2 역수니까 100만이라고 잡은 거예요. 만약에 입실론이 1억분의 1이었으면 그거 역수니까 이 n은 1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입실론을 작게 잡으면 작게 잡을수록 n이 자꾸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도 식으로 봐도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서 n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는 n을 입실론분의 1이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임의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여기 이미 입실론을 정해놨으니까 주어진 입실론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새로운 입실론을 또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놨을 때 주어진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우리는 입실론분의 1보다 이게 n이었었으니까요. x이면 정말로 x분의 1 마이너스 0의 크기가 x분의 1 마이너스 0의 크기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x가 입실론분의 1보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x분의 1은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죠. 입실론보다 당연히 작아야 돼요. 얘는 x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 있으나 없으나 똑같고요. 그럼 이 값은 자연스럽게 이 관계식으로부터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그래서 x가 플러스 무한 들어갈 때 x분의 1의 극한은 0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x가 플러스 무한 들어갈 때 함수 fx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엄밀한 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이 정의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이 그림을 보면 지금 그림을 보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세요. 그냥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앞서 했던 것과 비슷한 문제인데요.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x분의 1은 이런 모양의 그래프예요. 자, 근데 처음에 입실론을 하나 잡은 거죠. 처음에 이만큼 입실론을 잡았다 봐요. 자, 이제
어차피 이 x가 0보다 큰 경우만 생각하려고 하니까 극한은 지금 0이거든요. 요 위쪽만 생각해 볼게요. 입신을 여기서 잡았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그때 우리가 찾고자 했던 n은 이 초록색에는 여기에요. 이 n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이 입신원 구간 안에 쏙 들어오죠. 근데 만약에 입신원을 더 줄여요. 만약에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요만큼을 더 줄였어요. 그러면 그때 대응하는 n의 값은 파란색으로 똑같이 표시해 볼게요. 훨씬 더 오른쪽으로 가 있죠? 이 파란색 n보다 더 큰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이 입신원 구간 안에 쏙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입신원 구간을 더 줄여요. 더 줄이면 요만큼 이 주황색만큼 줄인다면 역시 그 n이 훨씬 더 오른쪽으로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 n보다 더 큰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요 주황색으로 표시했던 입신원 구간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입신을 자꾸 줄이면 n이 자꾸 오른쪽으로 갑니다. 즉 x가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들어서 이 n보다 더 큰 x에 대해서 함수값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x가 커질 때 함수 fx가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 fx의 극한도 무한대로 가는 경우를 한번 약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무한대로 할 때 함수 fx의 극한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비슷해요. 자,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그림을 통해서 역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x가 특정한 n, 여기 좀 첫 번째 줄 지워볼게요. x가 어떤 n보다 더 큰 x에 대해서 그때 함수값이 일정한 상수보다 더 크게 된다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덩달아서 m도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 fx의 극한도 무한대다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기록으로 나타낸 게 이거예요. 모든 양수, 즉 임의 양수 m이에요. 임의로 잡은 거예요. 아무데나 잡았는데 그 x가 어떤 특정 n보다 더 큰 거에 대해서 그 임의로 잡은 n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런 말이 성립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EX선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EX선 생각할 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가 1억 정도 돼요. Y 콜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M이라 쓸게요. 한 1억, 10억, 100억 이렇게 된다고 볼까요? 아주 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큰 수를 잡아도 그에 대응하는 n이 존재해서 n보다 더 큰 x들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잡았던 n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되니까 x가 증가하면 함수값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임의로 잡은 m에 대해서 x가 n보다 클 때 fx가 n보다 더 크게 되는 이런 걸 만족하는 양수가 존재한다면 보다시피 무한대에서의 극한은 무한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교재 2장 6절 무한대세의 극한과 그리고 수평정근선이라는 용어를 공부했었고요. 자, 이어서 2장 7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